하고 문제는 또 따로 할게. 봐봐. 광합성이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자, 헬몬트의 실험이야. 일단 좀 크게 볼게. 식물이 잘 자라려면 흙 위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치? 그치? 물만 주고 키워보자. 뭐 여러 가지 했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어? 버드나무가 2.27. 버드나무가 건조한 흙. 왜 자란, 뭐야 이게, 와, 자랐네. 식물이 자란 데는 물이 필요하다. 왜냐면 건조한 흙이잖아. 그치? 건조한 흙. 그리고 여기는 건조한 흙하고 물이 있는 흙이지. 그치? 5년 뒤에 보니까 물만 주고 키워보자 하니까 물만 주고 컸어. 그치? 나무 무게 변화가 약 몇 킬로그램이니? 74kg이 나왔대. 74kg. 그치? 나무 무게가 76.74에서 2.27을 빼니까 74kg. 흙 무게 변화는 몇 그램? 60g. 흙 무게의 변화는 건조한 흙이잖아? 흙 무게 변화가 얼마라고? 60g. 뭐에서 못 뺀 거야 이거? 나무를 구성하는 물질이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 거야? 물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았지, 그치? 근데 흙 무게 변화가 어디 있었어? 없잖아. 없어요. 없는데 왜 그랬어? 이거 아니, 흙 무게 90.72, 90.66 그게 그거네. 아, 그런가요? 그치? 그러니까 60g. 60g 맞습니다. 아주 소량이라는 거지, 이게. 얘가 흙무게는 74kg인데 이거는 아주 소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흙에서 온 게 아니고 물에서 온 거지. 식물의 양분이 흙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된 겁니다. 물이야, 물. 양분이. 그래서 이게 누구의 실험? 헬몬트의 실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야. 빛, 물, 이산화탄소.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그치? 여기서 C6H12O6 그 다음에 O2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6 붙이고 6 붙이면 이 광합성 식이다, 그치?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야, 그치?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 빛이 들어가는 거지. 빛 에너지가. 그치? 요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자, 뭐가 필요해? 빛, 물, 이산화탄소. 식물의 광합성이야. 생물이 양분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동물은 먹이를 섭취해. 동물은 외부에 있는 먹이를 섭취해. 이런 걸 우리가 종속 영양이라고 그래. 그치? 누군가 다른 걸 먹어야 돼. 근데 식물은 독립 영양. 이런 말은 너희 선생님이 안 했겠지만 잠깐 쓸게. 이건 종속 영양. 썼네. 어이구, 썼네. 필기 잘했는데 재민이? 자, 식물은 독립 영양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독립 영양이라고 그래. 그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양분을 만드는 과정 다 돼. 양분이 포도당이야. 그치? 이산화탄소, 물. 그래서 빛 에너지, 포도당. 책상 살짝 밀고 엉덩이 대고 거기 다 앉아도 돼. 그래서 포도당, 산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응식은 써줬지? 광합성의 장소는 식물의 어디야? 엽록체죠. 식물의 장소는 엽록체인데 빛을 흡수하는 거는 엽록체 속에는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부분, 엽록소라는 색소가 빛을 흡수한다. 무슨 색깔의 빛을 흡수할까? 초록색 빼고, 초록색 빼고. 왜냐면 초록색은 반사시키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빛은 빨강과 파랑. 그치? 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색이라고 하니? 빨강하고 파랑하고 합치면. 무슨 색이야? 뭐 아무튼 빨강과 파랑.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검정말이야. 검정말은 있잖아. 원래 이 표피 세포가 좀 얇아. 그래서 여기 안에 엽록체가 있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엽록체와 엽록소의 광합성 안 들어가지? 네 거 틀린 거 빨리 보고 있어 잠깐. 그 다음에 식물의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야 이거 나왔다. 빛을 흡수할 때 빛 중에서 백색광 빛 중에서 무슨 색깔을? 초록색을 반사시키니까. 그 말은 초록색을 반사시키니까 초록색은 광합성에 사용하지 않는 빛이야. 초록색은 흡수하지 않는다. 초록색은 광합성에 쓰지 않는다는 거지. 쓰지 않는다.
뭐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 엽록체와 엽록소의 차이야.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소기관입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소기관이고 엽록소는 뭐야? 엽록소는 그 안에 있는 색소야. 색소. 그 안에 있는 색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들어있고 그 색소가 빛을 흡수한다 이 말이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자, 엽록체 속에 많이 구분해서 얘기해줬네. 엽록체 속에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하는 거죠.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지나가는 통로 이름이 물관이겠죠? 네. 물은 물관을 통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다. 기공이 잎의 앞면에 있어, 뒷면에 있어? 뒷면에 많다. 뒷면에 많아. 왜? 왜냐면 중성작용 할 때 물을 붓게 되는데 위에 있으면 비 올 때 물 오히려 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 햇빛 때문에 비 때문에 직접 그렇지. 햇빛을 쬐을 때 기강이 증산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 또 네 관점도 맞지만 너무 증산이 앞면에 있어서 과도하게 일어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잖아.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생식물은 어디에 있어? 수생식물. 수련이라든지 이게 수생식물은 기공이 잎의 앞면에 있습니다. 얘는. 수생, 물에 사는 애는 뒤에 있는 게 아니야. 잎에 주로 뒷면에 많이 분포하지만 기공은 주로 뒷면에 많이 분포하지만 수생식물은 잎의 앞면에 분포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했지? 다음 거지? 아니네. 여기.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의 확인이야. BTB 봐봐. BTB는 뭐에 의해서 색깔 변화해? BTB는 오직 이산화탄소에 의해서만 색깔 변화가 일어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산성이야. CO2가 많다. 그러면 산성이야. CO2가 적다. 그러면 뭐야? 염기성이야. 그래서 노초파죠. 노초파입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봐. 잘 들어. 여기 B에는 검정말이 있어. B에는 검정말이 있지. 요 밑에 실험 과정 보세요. 노란색 BTB를 넣고 실험을 하고 있어. B에서는 광합성만 했지. 에이고. 아니요. 호흡을 하는데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이 했지. 광합성만 했다면 호흡은 안 해 죽었어 이 식물? 아니지. 호흡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근데 광합성을 더 많이 했지.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CO2가 감소해서 색깔이 무슨 색으로 파랗게 변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럼 B는 광합성을 많이 했잖니. 네. 그래서 산소가 많이 나왔어. 네. 그래서 BTB용에 이게 파란색으로 변한 거지. 아니요. 아니죠. 그렇지. 이산화탄소랑 그렇지. BTB는 산소에 의해서 색깔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알루미늄 박을 씌워 넣으면 호흡만 합니다. 호흡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건 노란색. 원래 노란색인데 노란색이야. 날숨 속의 기체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거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를 가해주기도 합니다. 색깔이 변한 BTB 용액을 가열하면 원래 색이 되는 이유. 잠깐만. 채민아 문제 빨리 틀린 거 한 번씩 다 박스 치면서 다시 봐. 자, 원래 색이 되는 이유. 그치? 가열하면 CO2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야?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지. 온도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CO2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가열하면 빠져나갑니다. 그치? 기체 온도가 높아져서 기체 용해도가 작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래 색깔대로 가는 겁니다. C만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 이유는 빛을 차단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BC가 빛이 있고 없고야.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광합성을 하냐 못하냐 보는 겁니다. BTB A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거는 대조군이잖아. 얘는 대조군이니까 아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없고. 그다음에 검정말은 검정말을 넣어놨으니까 CO2 감소. 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요건 알루미늄 박을 씌우면 호흡만 했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험관은 B야. B만 일어나. A와 B를 비교할 때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야. A와 B. A는 뭐 했는데? A는 날숨 안 넣었어?
날숨을 넣지만 식물이 있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기체가 필요하다. 그치? 네. 그다음에 B와 C를 비교할 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B, C는 빛이 있고 없고 차이지. 이게 조작 변인이죠. 실험의 결론은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빛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쓰더라. 요겁니다.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랑 포도당인데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죠. 네. 그치?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남는 거는 밖으로 내보내지. 지가 먹기도 해. 네. 자기도 숨 쉬어야 되니까. 포도당은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야. 그치? 즉시 잎에서 즉시 녹말로 저장됩니다. 네. 녹말로 저장돼. 엽록체에 저장돼. 그랬다가 밤에 뭐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뀌어서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으로 이동해. 네. 체관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 실험이야. 뭐가 생성돼? 광합성으로 산소가 생성되잖니. 그치? 산소가 생성됩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의 검정말을 각각 넣은 후, 그치? 두 시험관은 물이 든 비커에 거꾸로 세운다. A는 빛이 있는 곳에 두고 B는 빛이 없는 곳에 뒀어. 그랬더니 A는 물 높이가 낮아졌어. 왜? O2가 생성이 됐으니까. 왜 물 높이가 낮아졌어?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체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가 O2가 생기면 산소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물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지. 산소가 이만큼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낮아진 거야. 그리고 광합성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 산소가 생성되었다. 이 기체는 산소고 광합성을 안 했잖아. 그치? 물높이 변화는 없었다. A 위의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시험관 A 위에 생성된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냥 불똥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활활 탄다. 불통이 아니라 불똥이다. 불똥을 갖다 대면 활활 탄다. 산소 확인이야. 산소는 무슨 기체? 조연성 기체. 타는 거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야. 그래서 활활 타는 거야. 실험 결론.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한 결과 산소가 발생했다. 오케이? 또 넘어간다 옆으로. 자, 요거. 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은 후 관찰했는데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에서 탈색을 한 후에 아이오딘 칼륨 반응을 시켰어. 네. 에탄올에 물중탕하는 이유는 아이오딘 반응을 잘 관찰하기 위함이야. 아이오딘 반응은 청남색으로 바뀌잖아. 네. 반응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탈색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록색에서 청남색으로 변하면 색깔 변화 잘 안 보여. 탈색시켜서 무색에서 청남색이면 잘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탈색시키기 위해서 물중탕으로 에탄올의 물중탕. 검정말의 잎세포 안에서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바뀌어. 왜?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말이 생성됐기 때문이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어디야? 엽록체. 그치? 그리고 청남색이다. 청람색이다. 이거 학교에서 한 대로 해.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 물론 포도당이지만 뒤에 녹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녹말 상태에서 확인한 겁니다. 자, 이거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자, 빛의 세기 이렇게 되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 광합성량이면 여기 빛의 세기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일정해지지. 이산화탄소 농도도 똑같은 식으로 가지. CO2. 그치? 온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평평하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온도야. 그치? 이렇게 됩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 빛의 세기는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시금치 잎을 뚫어서 잎 조각을 20개 정도 만들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CO2를 공급하기 위한 거야. 날숨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기도 합니다. 주사기에 시금치 조각 6개 1% 탄산수소 나트륨. 그치? 또 6개 넣고 전등빛을 비추는 거야. 그치? 네. 공기를 빼내. 이렇게 전등빛을 비췄어. 전등이 켜진 개수가 많을수록 전등에 켜진 개수가 많다는 거는 뭐야? 빛의 세기를 세게 해준 거야. 네. 빛의 세기.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 속도가 빠른 거야. 이게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빛이 셀수록 광합성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금치 잎조각이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고 산소가 거기 잎조각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떠오른 거지, 그치? 산소 기포가 네.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거. 물론 속도도 빠르지만 양도 많다, 이렇게, 그치?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간은 줄어든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치?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잎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거 지금 A, B와 LED 전등을 거리를 각각 10cm, 20cm 정도로 다르게 해서는 10cm잖아. LED 전등인데 10cm가 더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A가 잎조각이 더 빨리 떠올라서 왜냐면 A가 빛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그치?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A가 빛의 세기가 세고 그러므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서 산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옆으로 건너가 볼게. 자, 여기 본다. 광합성량, 빛의 세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여기를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 네. 그치? 그래서 일정 세기 이상 더 이상 빛의 세기에도 광합성이 더 늘진 않아. 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하지만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뉘앙스를 잘 봐야 돼. 빛이 셀수록 광합성이 계속 증가한다. 이러면 안 되지. 가다가 평평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 공기 중에 원래 0.03% 있어요. 이게 한 0.1%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진 않아. 이제 식물도 이산화탄소 너무 많으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그치,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해진다. 요거 뭐 표현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이거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급격히 떨어져야 돼. 급격히. 왜? 여기서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광합성이지, 그렇지? 광합성의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 효소가 변성돼 버립니다. 효소가 변성돼서 아예 광합성이 안 일어나. 그래서 확 떨어지는 거야. 변성되어서 광합성 효소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광합성 양이 확 줄어드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치? 여기 있네. 반응 온도와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서 재민이가 필기 했네. 봐봐. 반응 온도와 효소.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선생님도.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망가진대. 변성. 온도가 높아지면 단백질이 변성돼. 망가지는 게 변성되는 거야. 야, 우리도 온도 한 40도씨 되면 큰일 나. 위험해. 그치? 우리가 체온이 한 37도 이렇잖아. 36.5도에서 40도까지는 그래도 버티는데 그보다 높아지면 왜 빨리 열을 낮추려고 그래.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효소 다 망가져. 죽어버리는 거야. 열 높은 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이게 2페이지씩 돼 있어서. 자, 증산작용. 이거 다 했나? 뒤에 증산작용인가?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 뭐를 따라서? 물관을 따라서 뿌리, 줄기, 잎으로 물이 운반이 되는데 잎으로 운반된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그치? 일부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치? 물이 광합성한데 쓰고 나머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무슨 작용이야? 증산작용이지. 땀 흘리는 거야, 식물도. 그냥 일종의. 자, 식물체의 물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증산이라고 하고,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눈금실린더 가나다에 잎을 모두 딴 나무까지. 잎이 없으면 증산 되겠니? 안 되지. 그치? 잎이 있는 나무까지. 당연히 물은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 수면의 높이 얘가 높은 거야. 그치?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해. 식용유를 여기다 이렇게 싹 떨어뜨리고 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치?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는 과정이야. 자, 낮에 햇빛이 강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읽어봐. 두 번째 뭐라고 됐어? 햇빛이 강할 때
공변세포. 이건 여기 있는 거구나. 봐봐. 그래, 햇빛이 강할 때, 바람이 어떻게 될 때? 잘 불 때. 습도가 어떨 때? 낮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낮을 때. 얘하고 잎이 달린 나뭇가지랑 나하고 다를 한번 보세요. 물방울이 맺혔지? 예. 수증기가 액화돼서 물방울이 맺힌 건데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나보다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 높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다가 높고 나가 제일 낮다. 가다 나다 물 높이는. 그치? 물 높이는 이렇게 된다. 그치?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게 나야. 됐지? 그 다음에 됐고요.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나와 달을 비교해보면 알겠지? 나와 달을 비교하면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경신 이리 와. 경신 이리 와. 자, 증산작용의 작용입니다. 자, 잎의 구조와 기능이야. 자, 잎은 여기가 표피세포야. 그치? 요건 뒷면이야. 어디에 기공이 많다고? 뒷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공이 있고 공변세포가 있는 겁니다. 공변세포가 요렇게 있고 요 사이 요 가운데 구멍이 기공이고 여기가 공변세포지. 공변세포. 한번 요거 물어보자. 엽록체가 있는 곳 세 가지가 어디야? 해면 조직. 책상 조직이 뭐죠? 울타리 조직. 자,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이게 엽록체가 있는 구조야. 가방 내려놓고 옆에 아무 데나 내려놔. 봐봐. 그래서 기공과 공변세포를 관찰해 봅니다. 이 뒷면의 표피를 여기가 물관체관 있는데 여기에 물관체관 옆에 있는데 물관체관 어느 쪽이 기공 반대 쪽이 물관이야. 기공 반대쪽 기공 쪽이 체관이다. 밑에가 이게 체관, 기공 반대쪽이 물관이야. 그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잎의 뒷면에 분포합니다.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고 엽록체가 있어. 공변세포에. 자,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 바깥쪽이 두꺼워. 안쪽이 두껍습니다. 공변세포가 안쪽의 세포벽이 이렇게 두꺼워. 그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면 여기가 농도가 진해지지. 농도가 고농도가 돼, 이 안이. 그럼 주변의 표피는 저농도지. 저농도니까 물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딸려 들어간단 말이야. 딸려 들어가는데 안쪽에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안쪽으로 팽창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팽창해? 바깥쪽으로 이렇게 팽창한다. 바깥쪽으로. 그럼 얘는 당겨지지. 이렇게 열리지. 바깥쪽으로 팽창해. 어디로 팽창해? 바깥으로 팽창한다. 그치? 그 다음에 자,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돼서 공변세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는데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자, 기공이 열렸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쟤 들어와서 서라고 해.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쟤 좀 잡아.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가 빨래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네.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이렇게 됩니다. 증산작용, 빨래 잘 마르는 조건 다 알고 있지? 물 상승의 원동력이 증산작용은 일단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증산작용이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으로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해. 몸 안에 수분이 너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 채워져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이거 다 날려보내야지. 그치? 식물의 기화가 일어나면 온도 올라가 떨어져. 식물의 기화가 일어나면 고액기 이게 기화잖아. 열 흡수야. 그러면 열을 흡수하면 주변 온도 어떻게 돼? 그렇지.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준다가 맞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갈게. 요거 나도 들고 있고 뒤로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자, 그 다음 증산작용과 광합성이야. 이리 오라고. 여기 쓰라고. 증산작용과 광합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빨리 오고 빨리 와. 자, 증산작용과 광합성은 붙어서. 자, 12시에서 15시입니다.
12시에서 15시. 얘들아, 햇빛이 제일 뜨거울 때가 오후 2시 아니야. 온도 제일 높을 때 2시 아니야. 오후 2시, 14시, 15시. 자, 이렇게 되고 12시에서 15시야. 물의 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12시에서 15시가. 그러니까 증산작용, 햇빛이 강할 때잖아. 가장 활발하고.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운반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또 이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밑에서 흡수한 물이 쭉 가면서 물도 공급하고 해.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기공이 열리죠. 기공이 열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광합성량이 확 증가하는 거지, 그치?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고, 그치? 물을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도 흡수한단 말이야. 기공이 열렸을 때 주로 낮이야. 닫혔을 때 주로 밤이지. 밤에는 기공이 닫힙니다. 그치? 낮에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농도가 증가해서 아까 했던 거지? 주변 표피세포에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지? 요 물이 들어오는 거 무슨 현상? 삼투 현상. 맞아요.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로. 왜냐하면 요 사이에 이렇게 반투막이 있거든요. 세포막이 반투막이야. 그래서 물질이 이동을 못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 현상입니다. 공변세포가 팽창해서 어느 쪽으로 팽창해 있대? 밖으로 팽창해. 밖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니까 안쪽은 열리는 거죠. 기공이 오픈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합성,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만든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다 했으니까 빨리 간다. 이산화탄소, 물이고 이거 정리구나. 아까 다 했습니다. 요거는. 그치? 여기 쭉 요건 적혀있는 거 앞에 다 했으니까 됐지? 자,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수증기로 기공을 통해서 날아나가는 거야.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뭐 돼요? 증산되어지. 증산작용으로. 맞아? 증산작용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증산작용. 물 상승의 원동력이잖아. 잎까지 이동하며 잎에서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기공과 공변세포야.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 공변세포 몇 개? 2개. 식물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는 기공. 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공변세포. 그렇지? 여기 뭐야?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없다? 표피는 엽록체가 이거 표피인데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다. 그렇지?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그렇지? 엽록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표피 못한다. 공변세포는 광합성. 오케이. 다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는 구조가 3가지 있다고 그랬다. 엽록체가 있는 구조가 딱 3가지인데 어디야? 엽록체는 잎에 있어. 잎에.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 두 번째 해면 조직. 조직. 그 다음에 3번째 공변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변세포. 이렇게 3개가 엽록체가 있는 구조. 그치? 다 식물의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 했지. 여기는 식물의 호흡. 호흡은 뭐야? 숨 쉬는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광합성은 에너지 뭐야? 흡수. 그렇지. 에너지 흡수. 또 저장. 에너지 흡수. 맞아. 저장도 돼. 네. 광합성으로 에너지 저장하잖아. 포도도 에너지 저장. 흡수해서 저장하는 거야. 그치? 근데 호흡은 뭐야? 에너지 방출입니다. 에너지 방출이야. 달라. 요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호흡.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획득이 호흡의 목적이야. 기체 교환보다는 에너지 획득입니다.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이건 뭐야? 아까 광합성식 거꾸로잖아. C6H12O6 6O2 6CO2 6H2. 그치? 이러면서 에너지가 나가는 게 호흡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빛에 관계없이 그냥 항상이야. 항상. 빛에 관계없이. 빛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는 뭐야?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그치? 호흡으로 발생하는 기체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수조 2개 갖다 놓고 하나에는 식물을 심은 화분을 놓고 소켓을 놓고 그냥 소켓만 넣었어. 그럼 식물은 호흡하겠지? 빛이 없으면 식물은 호흡만 해. 호흡을 해서 뭘 만들어내? CO2를 만들어내면 얘가 소켓이랑 반응하면 뭐가 돼?
석회수와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뭐가 만들어진 거야? 앙금 만들어진 거다. 너 이번에 앙금 배웠지? CaCO3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탄산칼슘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석회수가 CaOH2야. 이산화탄소가 원래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 H2CO3. 그치? 그래서 얘가 CaCO3 앙금이 돼. 그리고 물이 생겨. 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탄산칼슘입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가나의 석회수는 어떻게 변했냐? 뿌옇게. 그치? 얘는 뭐야? 이거 밑에 뭐라고 쓴 거야? 변화 없다. 원래 색이다. 원래 색이다. 변화 없다. 그치? 변화 없다. 빛이 없을 때 식물의 잎에서 방출된 기체는 뭐야? 이산화탄소고요. 그치? 쟤 누구야? 남윤호. 자, 그 다음에 빛이 없을 때 호흡. 너 어느 학교? 거기 있어. 잠깐만. 식물은 호흡을 하고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을 하고 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치? 윤우야, 하민수 쌤 찾아. 민수 쌤한테 와서 봐달라 그래. 민수 쌤. 응. 남자 선생님. 두 선생님 아니야? 딱 보면 이름이랑 어디 있게 생겼어. 들어가. 쟤는 학교 어디냐?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계속한다. 자, 봐봐. 우린 집중하고. 자, 봐. 광합성이야.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산소, 여기는 광합성, 여기는 호흡이지? 요 그림 나올 수 있다. 요거는 광합성, 요거 호흡 다 쓸 수 있다. 자, 봐.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 낮에만 일어나. 호흡은 항상 밤낮으로 같이 일어나. 그지? 자, 장소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 엽록체가 있는 세포야. 엽록체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센소. 마이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야? 둘 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령. 마이토든지 미토든지 그래.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광합성의 재료는 이 서로 반대지. 얘 CO2 물, 얘는 호흡은 CO2랑 물이 나오고, 얘는 포도당 산소가 나오고, 얘는 쓰는 게 여기 포도당 산소고, 서로 반대야. 역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양분을 얘는 합성하는 거고, 얘는 분해다. 호흡은 분해하고 에너지 방출되고, 광합성은 에너지 합성하고 저장하고, 그치? 흡수하고, 흡수 저장 방출. 아까 했지? 식물의 기체 교환. 낮에는 어때? 이 그림 네가 잘 모른다 그랬. 아니 이거 딴 사람인가? 낮에 빛이 강할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저번에 민준이가 보여주는 사진 더 좋아. 왜냐면 요 중에 일부는 다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쓰여. 낮에는 호흡도 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치? 그 다음에 광합성량이 호흡보다 많아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 얘는 결과를 얘기한 거고, 사실 쌤 딴 애들 데리고 좀 책 지도해 주세요. 얘들 쌤 요거 하는데 좀 걸려.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애들 봐줘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없을 때 호흡만 일어나는 거지. 뭐가 들어가? 호흡만 일어나니까 뭐가 들어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 호흡은 언제 일어나? 항상. 호흡은 언제? 항상 일어나. 밤에만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약한 빛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보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보상점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봐봐. 보상점이 있기 때문에 경신 이리 와. 이쪽으로 들어와서부터. 자, 봐. 아침 저녁으로 보상점이 있습니다. 보상점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약해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아. 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아. 그럼 외견상 기체 출입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 만들어서 지가 호흡하고 이산화탄소 내놓으면서 다시 광합성 해쓰고 이런 거지. 외견상 기체 출입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체 출입 안 하는 건 아니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끝이야? 또 있어? 많아요. 어이구야, 저 왜 이래? 계속. 진짜야? 진짜야? 아닌데 뭐 한정이잖아. 아니야? 다 했잖아 그 밑에 거. 하나만 끝이야.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다 했는데 아까. 아니야. 자, 식물의 호흡과 관계. 호흡이야. 광합성 호흡 관계 확인하는 거. 유리종 가에는 촛불을 넣고 나에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어줍니다. 빛을 비춘 경우와 빛을 차단한 경우에 가나 중 촛불이 더 오래 타는 곳은 어디냐? 어디야? 나죠. 왜냐면 광합성으로 산소가 방출됐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춘 경우는 나의 촛불이 오래 탄다. 산소 방출. 차단한 경우는
빛을 차단한 경우는 가가 이게 중요해. 차단했는데 똑같지 않고 왜 가가 더 오래 타? 왜냐면 호흡만 해서. 그렇지 식물이 호흡만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호흡만 해서 산소가 급격히 감소한다. 어디서? 나에서 그치? 자 높고 평탄한 지형인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하는 거 봐봐. 이거 시험에 나왔지? 고랭지는 어떻게 돼?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 그 이유는 뭐야? 생산량이라는 것은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생산량이고 순광합성량이야. 이거 알아도 저번 몇 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다. 근데 고랭지에서 배추를 재배하잖아? 그럼 광합성량은 똑같아. 호흡량이 어디? 호흡량은 온도가 낮으면 호흡을 적게 합니다. 고랭지는 춥잖아. 온도 차가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이거 어디 있어? 이 페이지 펴. 재민아 이 페이지 펴줘. 봐봐. 그래서 광합성이 봐봐. 선생님 잠깐만요. 수업 요거 저장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뭐야? 이게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네가 말해. 많이 번다. 뭘 많이 벌어? 우리 뭐 돈을 광합성. 선생님 돈에 비유하셨어요. 돈에 비워졌어요. 광합성은 돈을 버는 거, 호흡은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과학에서 돈을 많이 번다. 축해놔야지. 자, 일조량이 얘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일교차가보다 호흡량이 적어. 어쨌든 호흡량이 고랭지가 호흡량이 적어. 그래서 호흡량이 적어서 생산량이 많다. 순생산량이 많다. 그거 펴줘 여기다. 근데 저 이거 뭐야, 호성도 여기다. 대충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요 고랭지 시험에 잘 나오지. 그다음 넘어간다. 자, 그다음에 광합성 산물과 이동 포도당 잎에서 호흡하는 데 이용되고 일부는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 잎에서 호흡 즉시 할 수 있지. 네. 그래 저장되고 녹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이동이 어렵고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바뀌어서 이동이 됩니다. 그다음 설탕 물에 잘 녹아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즉시 녹말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이동하는 거야.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의 저장입니다. 자, 고구마 어디 저장이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저장기관. 뿌리, 감자 줄기, 녹말이고 양파는 뭐 비늘 잎입니다. 양파 잎이야. 포도당. 요거 시험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포도는 어디야? 포도가 열매. 야, 콩이 씨야? 네. 저희 싫어요. 너희는 싫어했어? 선생님 포도 콩 씨 맞아요? 근데 어디 책에는 열매로 하나 다른 학교 나왔던데? 그쵸? 그냥 씨입니다. 이번엔 씨. 이게 맞다. 그치? 옥수수 열매 녹말이고 잘 봐. 콩은 단백질, 깨는 지방 단백질, 땅콩도 지방 단백질. 요거 콩깨 땅콩 작은 것들 있지. 다 씨야. 이거 외워. 양분 식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지. 그치? 이게 뭐야? 양분, 광합성 산물이 이용되는 거. 싹 틔울 때, 꽃 피울 때, 싹 열매 틔울 때, 싹 틔울 때 말이지. 싹 틔울 때, 꽃 피울 때. 꽃이 필 때, 열매나 생장할 때, 그치? 광합성 작물이 이용된다. 식물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이 된다. 양분, 이게 포도당이나 녹말 이런 게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에너지 얻는 데 쓰고 재료로 사용되고 딴짓 피지 말고 빨리 봐. 그 다음에 자 동물의 먹이로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세 개. 양분, 산소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동물도 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식물이 광합성하는 게 중요해. 사과나무 줄기 바깥쪽 껍질 이거 환상 박피 실험이죠. 환상 박피 실험이야. 그래서 바깥쪽에 체관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이 블룩블룩 이렇게 튀어나오지. 왜? 양분이 어디서 만들어져? 이 잎에서 만들어져 이렇게 내려오다가 체관이 끊기니까 거기에 고인 겁니다. 체관을 확인해 주는 실험이에요. 그렇지? 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으로 양분이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이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따 해볼 거야. 다 끝났습니다. 됐지? 끝이지? 요거 시험은